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 수학이 벌써 8번째 수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즌2가 오늘 수업까지 해서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시즌3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그 총정리 성격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좀 더 복잡한 식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중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수업의 기본 예절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채팅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만 해주시고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랑 목소리랑 서로 안 맞아요? 좀 느린가 보다, 인터넷이.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 왜 근로자지 왜? 네, 시작해볼게요. 자, 머리가 맑아지는 수학 퀴즈고요. 자, 성냥개비로 만든 옳지 않은 등식이 있다. 맨날 이런 식이죠, 그죠? 자, 봅시다. 3 더하기 3은 5라고 돼 있죠. 성냥개비로 3 더하기 3은 5라고 돼 있는데 옳지 않은 식이죠. 자, 그래서 한 갭을 이동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거를 이동시켜야 될까요? 자, 정답은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답을 얘기했네, 연탄이가. 아이고, 삐나도 너무 쉬운 걸 가져왔나봐요. 자,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제목, 주제가 같은 식, 물음표, 서로 다른 결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음은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에 대해서 두 학생의 계산 결과이다. 자, 보면은, 선생님이 3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죠? 남학생은, 마이너스 5예요. 하고, 여학생은, 저는 13이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같은 문제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왜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까요? 자, 또 다른 물음은,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주진이가 계산 순서가 달라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자, 그런 거죠. 연탄이도 잘했습니다. 계산 순서가 달라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자, 지금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덧셈만 나와 있는 식만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곱셈, 뺄셈, 나눗셈까지 모두 섞여 있는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와 관련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순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8차시 학습 주제는 그동안 배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총 정리의 성격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동안 덧셈부터 해서 나눗셈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수의 사칙 연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정수도 다 포함되어 있죠. 자연수도 들어가 있고 음수, 양수 다 들어가 있는 총 모든 숫자에 대해서 지금 유리수에 대해서 유리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본 원칙은 먼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기본 원칙이. 자, 덧셈. 자, 두 개거든요. 덧셈. 자, 덧셈 같은 경우는 양수와 양수, 음수와 음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같은 부호일 때죠. 그 다음 밑에 거는 다른 부호일 때
부호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곱셈에 대해서예요. 우리도 곱셈도 같은 부호일 때 부호가 어떻게 되고 숫자는 어떻게 되고, 다른 부호일 때 부호가 어떻게 되고 숫자가 어떻게 되고 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을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즉 같은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 부호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덧셈과 곱셈 같은 경우는 요 밑줄에 들어갈 말 뭘까요? 자, 뭐뭐 부호, 뭐뭐 부호에 따라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같은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부호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숫자는 뭘로 결정했죠? 숫자는 우리가 절대값을 가지고 숫자를 결정했죠. 그래서 덧셈, 곱셈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뒤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본 원칙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뺄셈과 나눗셈을 묶었거든요. 자, 뺄셈과 나눗셈. 자, 이거를 왜 묶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뺄셈은 뭘로, 나눗셈은 뭘로 고쳐서 계산한다. 자, 밑줄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적어봅시다, 채팅창에. 뺄셈은 뭘로, 나눗셈은 뭘로 고쳐서 계산한다. 이제 적어보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채팅창에 지금 수업과 관련 안 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질문한 거, 여 밑줄에 들어갈 말 한번 적어봅시다. 고승희 학생이 뺄셈은 뭐야? 뺄셈은 왜 다들 답을 못하지? 자, 뺄셈은 뭘로 고치고 덧셈은, 나눗셈은 뭘로 고쳐서 계산했죠? 그렇죠. 민찬이가 아주 잘했습니다.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얘기했죠.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쳤죠. 고치는 방법이 다 배웠었죠. 나눗셈 같은 경우는 역수라는 개념이 필요했고요. 그죠? 뺄셈은 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뺄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는 수의 부호가, 일단 이 뺄셈 부호가 덧셈으로 고쳐지고요. 뒤에 빼는 수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로 바꾸어 더한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이 뺄셈에 역시 마찬가지로 빼는 수가 음수예요, 얘는. 그러면 역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죠. 그죠? 자, 나눗셈도 역시 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고 그 뒤에 있는 나누는 수가 역수로 바꿨죠? 그죠? 자, 얘도 역시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고요. 뒤에 있는 나누는 수가 역수로 바뀌었죠? 자,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자, 차이가 뭐예요? 자, 위에 거는 같은 부호끼리 나눗셈 하면 양수가 된다는 거고, 밑에는 다른 부호끼리 나눗셈을 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일단 기본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본 원칙에서 너무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 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유리수의 덧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하나는 부호가 같을 때. 자, 부호가 같을 때 어떻게 했나? 하나는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했나? 자, 부호가 같을 때는, 자, 부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양수와 양수를 더할 때, 그 다음에 음수와 음수를 더할 때. 여러분들 양수끼리 더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음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그 부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숫자는 어떻게 됐죠? 숫자는 절대값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값의 합에다가, 자, 뭐인 부호? 자, 뭐가 들어가죠? 얘들아, 왜 이렇게 채팅창에서 싸우고 있어? 수업을 들어야지. 자, 수업 들으세요. 뭐, 딱국질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통인 부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플러스면, 그냥 결과값도 플러스란 얘기고요. 둘 다 음수면 결과값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민찬이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 부호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절대값의 합이니까 7 더하기 8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과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죠? 야, 딸꾹질 얘기할 거면, 좀 참어. 왜 이렇게 딸꾹질 얘기를 해. 수업을 들어야지. 주진아, 수업 듣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를 때거든요. 부호가 다를 때는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때는 숫자는 절대값의 차이라고 했고, 요 부호는 뭐라고 했어요? 자, 부호는 어떤 거? 자,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 봅시다. 절대값의 차에다가, 여기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이 정도만 적을게요. 큰 수의 부호. 절대값이 큰 부호. 자, 이렇게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찬이가 아주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둘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예요. 그러면 일단은 부호는 뭐예요?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라고 했죠? 절대값이 뭐가 더 커요? 자, 이 5분의 4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절대값의 차이니까 5분의 4에서 5분의 3을 여러분들 차라고 하면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에서 5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뺄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뺄셈은 뭘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뺄셈은 덧셈으로 고친다고 했어요. 자, 이 덧셈으로 고치는 방법이 요거예요. 두 수의 뺄셈은 뭐의 부호를 바꾸어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두 수의 뺄셈은 뭐의 부호를 빼는 수. 우리 빼는 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5 빼기 3이라고 하면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빼는 수예요.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빼는 수가 양수면 음수로 바꾸고 음수면 양수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꾸어 더한다. 자, 빼는 수의 그렇죠. 빼는 수를 바꾸어 더한다.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빼는 수가 양수일 경우, 자,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그죠? 자, 이렇게 빼는 수가,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빼는 수라고 했어요. 이 네모에서 요 숫자를 빼는 거예요. 자, 빼는 수가 양수일 경우, 바꾸어 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수가 뭐가 돼요? 이렇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뺄셈은 덧셈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 민찬이가 제일 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얘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9를 뺍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 빼는 수가 플러스 9죠?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같은 부호니까 이제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4랑 9랑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니까 13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마이너스 13. 네, 방탄 학생도 잘하고 있고, 연탄이도 잘하고 있고, 고승희 학생도 잘하고 있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빼는 수가 음수일 경우도 한번 볼까요? 빼는 수가 이렇게 음수예요. 이렇게. 음수면, 자, 얘가 어떻게 돼요?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양수가 되고요.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를 뺍시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1.5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자, 요게 덧셈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2.5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2.5로 바뀌죠? 자, 그러면 덧셈으로 바뀌었고요. 같은 부호예요? 다른 부호예요? 다른 부호니까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이니까 2.5에서 1.5를 빼면 1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딱 4명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지금.
방탄이랑 민찬이랑 고승이랑 연탄이랑. 자, 덧셈과 뺄셈을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덧셈, 뺄셈이 섞여있는 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뺄셈은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거기 나와있는 뺄셈을 다 뭘로 고쳐요? 덧셈으로 고칩니다. 그럼 다 덧셈이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쭉 계산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하고 플러스 13을 빼요. 자,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어요. 얘를 먼저 뺄셈을 뭘로 바꿔? 덧셈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죠? 덧셈. 그러면 자, 마이너스 9는 그대로 적죠. 그 다음에 플러스 5도 그대로 적죠. 여기가 뺄셈이죠. 얘가 덧셈으로 고쳐지고요. 빼는 수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13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써야 되나? 마이너스 9 플러스 5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되죠. 덧셈으로 고쳤어요. 아, 이거 선생님이 잘못 썼네. 자, 지울게요. 지우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덧셈 배울 때 연산법칙 배웠죠. 연산법칙을 배웠는데 계산이 좀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쓰면. 그래서 저는 이 마이너스 13이랑 마이너스 9를 덧셈을 먼저 하고 싶어요. 같은 부호끼리. 그래서 마이너스 13과 플러스 5의 자리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적고요. 플러스 5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덧셈의 무슨 법칙? 교환 법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내 목표는 뭐였냐면 음수끼리 덧셈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플러스 5 그대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3을 더하면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 9랑 13을 더하면 23이 되겠죠? 23.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합시다. 그러면 결과는 뭐죠?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8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 자,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플러스 4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4분의 5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를 덧셈으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플러스 4분의 7이랑 지금 얘 통분이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5고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스 4분의 7. 자, 계산을 하려면 가져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두 숫자 자리가 바뀐 거죠. 자,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죠. 그래서 지금 가로가 없던 게 생겼죠. 이렇게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먼저 결합시켜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결합법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4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를 더하면 자,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4분의 2는 약분하면 뭐죠? 자, 2분의 1이 되고, 자, 얘도 통분시켜 버릴게요.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법칙을 적절히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곱셈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네. 본론으로 아직도 안 들어갔네. 빨리 해볼게요, 이제. 자, 곱셈일 때는 같은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죠. 그래서,
같은 부호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 플러스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양의 부호. 자, 절대값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자, 둘 다 양수 같은 부호니까요.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니까 6분의 5에다가 15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요. 약분을 이렇게 시키죠. 3. 여기도 3. 다 없어지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를 경우는 절대값에 역시 똑같이 곱에다가 부호가 다를 경우는 우리가 무슨 부호였죠? 음의 부호였습니다. 음의 부호. 이렇게 음의 부호였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7분의 2에다가 플러스 4분의 7을 곱하면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예요. 9분의 1이네. 주진아 맞네. 네 말이 맞다. 9분의 1이다. 헷갈렸다. 9분의 1이다. 3, 3, 5, 9니까 헷갈렸어요. 자, 7분의 2에다가 4분의 7을 곱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약분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약분되죠? 2, 자,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나눗셈입니다. 나눗셈도 역시 부호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자, 여기 나눗셈의 부호 규칙은 곱셈의 부호 규칙이랑 같다고 했어요. 절대값의 뭐의 부호. 자, 양의 부호. 여기 절대값의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끼리 나누기를 하고요. 부호는 양의 부호를 붙여라. 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같은 부호니까요.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끼리 나누기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 플러스 4예요. 그죠? 맞습니다. 연탄이 맞습니다. 주진이도 몫의 양의 부호 맞습니다. 자, 부호가 다를 경우는 절대값의 역시 몫의 이번에는 음의 부호가 되겠죠. 자, 절대값 다른 부호일 때는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의 몫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부호니까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절대값의 몫이니까 5.1을 2.6으로 나눠라. 몇 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가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승희야 4라고? 4가 어디서 나와? 이거 플러스 4? 그지? 플러스 4 맞아요. 민찬이도 맞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2 맞습니다. 방탄학생. 예, 민찬이, 승희야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눗셈 왜 또 나올까? 자, 우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뭐였냐면 역수라는 개념입니다. 역수.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그 수의 역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곱셈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앞에 거는 지금 양수, 음수라고 했으니까 같은 부호끼리의 나눗셈이고요. 얘는 양수, 음수고 음수, 양수니까 다른 부호끼리 나눗셈이에요. 그럴 때 같은 부호면 플러스가 되고 다른 부호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고 요 앞에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곱하기로 바뀌면서 요 뒤에 나누는 수가 역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숫자가 역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마이너스 4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7분의 10이 있고요. 얘를 곱셈으로 고치면 요 앞에 숫자는 그대로 적고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로 바뀌죠? 역수로 바뀌는 방법은 부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분자와 분모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같은 부호냐? 자,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절대값끼리 곱을 하면 되겠죠. 약분되는 게 있어요? 여기 약분되는 게 있네, 여기. 2 있죠, 2. 그래서 2, 4, 8분의 7이 됩니다. 아직도 딸꾹질 얘기를 하네요. 언제까지 할 거야, 딸꾹질 얘기? 자, 그래서 플러스 8분의 7이 됩니다. 네. 방탄학생, 응?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그죠? 플러스 8분의 7이에요. 네, 승희도 잘했고, 상현이도 잘했고, 연탄이도 잘했고. 네.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봅시다. 뭐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자, 이거는 아까
역수였죠. 그래서 곱셈으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24 나누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요. 이게 굳이 필요 없겠네요, 여기. 자, 마이너스 24. 나누기니까 여기가 역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4분의 1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가 부호가 뭐예요?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네. 그럼 마이너스 써주고 24 적을게요. 4분의 1, 3분의 1 적을게요. 그러면 약분 되죠? 6에 24고 또 3이랑도 약분 되네.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방탄 학생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짜 본론이 이건데 지금까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우리 맨 앞에 요런 그림이 나왔었죠.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채팅창에 다 답을 적었는데요. 자, 뭐였어요? 사칙연산에 뭐가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게 자, 지우개로 지울게요. 지우고. 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부터 계산했어요? 자, 뭐부터 계산했죠? 자, 얘부터 계산했죠? 그래서 3 빼기 2에서 1 나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했죠? 그래서 뺄셈 먼저 하고 곱셈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어. 자,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 보니까 얘를 먼저 계산한 것 같죠? 마이너스 10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을 했죠.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계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죠. 문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3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산해야 할 사칙연산의 순서를 우리가 정하고,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하면 앞으로 그걸로 쭉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사칙연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연수 사칙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자, 뭐부터 계산한다고 했어요? 곱셈이랑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계산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덧셈도 있고요. 나눗셈, 곱셈, 뺄셈도 있죠. 자, 먼저 얘부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나눗셈. 여러분들 25 나누기 5가 얼마예요? 5죠? 5. 그 다음에 요 곱셈이랑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2랑 5랑 곱하면 되니까 1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해야겠죠? 5 더하기 10이니까요. 15죠? 그 다음에 요 뺄셈을 하라는 얘기죠. 15에서 11을 빼면 얼마죠? 4. 이렇게 됩니다. 아, 민찬이 맞습니다. 괄호는 이따 나올 거야, 주진아. 자, 맞습니다. 딱 어떻게 알고 딱 괄호 얘기를 딱 했구나. 괄호가 있는 식 계산하기. 자,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고요. 순서는 요 순서입니다. 소, 중, 대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소괄호도 있고요. 중괄호도 있죠. 우리가 아까 뺄셈이랑 덧셈을 나중에 계산한다고 했죠. 곱셈이랑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곱셈이랑 나눗셈이 있네, 얘부터 계산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돼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뺄셈 먼저. 소괄호잖아요. 그래서 23에서 5를 빼면 18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계산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이 중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있는 거거든요. 중괄호 안에. 그러면 덧셈, 나눗셈이 있으면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나눗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8 나누기 3을 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6이랑 덧셈을 해야 되겠죠. 그럼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괄호가 다 계산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곱하기 7이랑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12 곱하기 7 하면 84가 됩니다. 그죠? 네, 그죠? 플러스 84. 연탄이, 민찬이, 승이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나중에 계산해라 배웠을 거고, 괄호 얘기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중학교 때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규칙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거의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랑. 자, 1단계 뭐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거듭제곱을 배웠죠?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이 거듭제곱입니다. 이 뒤에 얘도 나올 건데,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괄호가 있는 식이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소, 중, 대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 쭉 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봅시다. 거듭제곱이 있으면 먼저 계산하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거듭제곱이 있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5의 제곱. 그럼 5의 제곱 계산하면 25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쭉 쓰면 돼요. 그죠? 거듭제곱 끝났죠? 1단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뭐예요? 괄호죠, 괄호. 괄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5 빼기 7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거는 그대로 쓰고요. 5 빼기 7 계산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잖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잖아. 그죠? 괄호안 계산했어요. 괄호안까지 계산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뺄셈과 곱셈이 있죠? 이 곱셈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5 빼기, 여러분들 마이너스 2랑 4를 곱하면 다른 부호니까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죠? 108이 왜 나왔어, 연탄아? 그죠? 108이 어떻게 나왔어? 자, 그죠? 곱셈 했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 이제 뺄셈을 하면 되겠죠? 이 둘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답은 33이 됩니다. 준호가 제일 먼저 얘기했네. 민찬이도 잘했습니다. 33. 이 계산 순서대로 쭉 하면 되겠죠. 거듭 제곱하고, 괄호 계산하고, 곱셈, 나눗셈하고, 덧셈, 뺄셈하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복잡한 문제. 자, 아까 1단계가 뭐였죠? 1단계가 거듭제곱이라고 했어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요거 있어요. 그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할 줄 알아요? 마이너스 2가 3번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2 곱하면 8이죠?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 그죠? 이 곱하기 해서 했어요. 곱셈에서. 마이너스 8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괄호죠, 괄호. 괄호를 보니까 여기 소괄호도 있고 중괄호도 있고 대괄호도 있네.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이 소괄호부터 소괄호 계산해 봅시다. 소괄호 안에 보면 곱셈과 뺄셈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계산? 곱셈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0.6에다가 10을 곱하면 6입니다. 그 다음에 요 뺄셈 계산하면 되겠죠. 요 뺄셈 6 빼기 8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맞아요? 소괄호 계산 끝났어요. 나머지 것들은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막 땡땡 치고 막 안 쓰면 안 돼요. 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이번에는 중괄호 계산해야 됩니다. 중괄호. 중괄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두 개 있네. 중괄호. 중괄호 안에 나눗셈밖에 없네요. 얘를 곱셈으로 고치고 나누는 수를 뭘로 고친다? 역수로 고친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 계산하면 뭐예요? 약분되는 거 하나도 없네. 부호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6분의 1 적혀 있죠. 이번에는 맨 마지막 대괄호를 계산을 하면, 자, 마이너스 8 곱하기 6분의 7에다가 6분의 1을,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하면 뭐예요? 플러스죠.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6분의 7이니까 플러스 6분의 7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6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야 되겠죠? 나눗셈은 없으니까 이 곱셈 먼저 계산하는 소리죠.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당연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죠.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같은 부호니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8을 하면 11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다 계산해놨네요, 여러분들이. 그죠?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네. 자, 해봅시다. 거듭제곱 계산하기. 자, 거듭제곱. 자, 어디 있어요, 거듭제곱? 자, 여기 있네.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4분의 9요. 그죠? 4분의 9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괄호를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소괄호도 있고요. 중괄호도 있어요. 소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면 자, 6에서 8 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괄호를 계산해야 되겠죠. 중괄호 4분의 9. 자, 지금 얘가 뺄셈이니까 둘 다 덧셈으로 고쳐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수가 있으니까 얘는 정수니까 얘를 통분을 합시다. 4분의 8로 통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4분의 9에다가 4분의 8을 더하는 거니까요. 얼마예요? 4분의 17이 되죠? 자, 중괄호까지 계산했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뭐 계산해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곱셈을 계산하는 소리예요.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7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약분을 하면 17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덧셈 뺄셈을 계산하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17이 돼서 얘는 20이 되겠습니다. 20이다. 그죠? 네, 연탄이 승희도 잘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 계산 해봤고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다 배웠어요. 오늘 할 거는 다 배웠고, 먼저 1단계가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괄호를 먼저 계산했죠. 2단계가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계산을 했습니다. 3단계는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그죠? 자, 형성평가. 다음 식의 계산 순서를 나열하고 계산하시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나눗셈도 있고요.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있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나씩 다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연산에다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계산 순서를 쭉 나열합시다. 자,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자,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자, 주진이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그래. 계산하기 싫어? 순서만 정하는 거야, 일단. 자, 우리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계산한다라고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눗셈, 곱셈 계산한 다음에 덧셈, 뺄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보다 먼저인 게 뭐예요? 이 괄호예요, 괄호.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돼. 소괄호 있죠, 소괄호. 그래서 리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중괄호 또 있잖아, 중괄호. 그 다음에 덧셈, 디귿. 그럼 괄호는 다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나눗셈이랑 곱셈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이렇게 되죠. 그죠?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이 되고요. 계산을 해봅시다. 요 빈칸을 채우면 되거든요. 자, 여기 지금 요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 자, 5에다가 11을 더하면 16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괄호 2 더하기 16을 하면 18이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15 나누기 5를 하면 3이 되죠. 그 다음에 18을 곱하면 플러스 54가 됩니다. 연탄이 잘했습니다. 주진이도 잘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 계산까지 해봤고요. 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시즌2가 마무리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해서 2주간 시즌3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시즌3에도 역시 선생님이 1학년을 가르치고요. 다음에 배울 내용은 문자를 사용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단원 수화 연산이 지금 다 끝난 상태고요. 다음 주부터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수학 시계 만들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시계가 1부터 12까지 숫자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숫자를 나름 정해서 사칙연산 계산을 이용해서 2를 한번 만들어 보고 2도 만들어 보고 3, 4, 5 해서 12까지 한번 만들어 보라는 뜻에서 수학 시계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영상 밑으로 나오는 형성평가 URL 클릭하셔서 쉬는 시간에 바로 해보세요. 5문제인데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머리가 맑아지는 수학 퀴즈 정답이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채팅창에 답을 다 적었는데요. 이렇게 바뀌면 되죠. 3 더하기 2는 5. 여기 있는 이 성냥개비 가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는 5. 이런 식으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즌2에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안녕.